네, 오늘 최적화 개론 21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어나운스먼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 잠깐만요. 21번째. 그렇죠? 예.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퀴즈 있다고 제가 공지를 했었죠. 네. 네, 퀴즈에 대해서 먼저. 네. 그래서 퀴즈 넘버 2가 다음 미팅 때 있어요. 지난번이랑 뭐 포맷은 똑같을 거예요. 예, 뭐 true, false 문제로 다 되어 있을 거고 아직 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예, 커버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그 새로 추가된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게시를 해놨어요. 홈페이지에도 해놨고 지난번에 공지도 했죠. 여기 보시면 네, 12, 13, 20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앞에 배웠던 게 전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오픈 에브리띵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12, 13, 20이고요. 참고로 우리가 순서를 교과서에 있는 순서를 오히려 더 따르고 있어요. 2017년에는 제가 스티븐 보이드 교수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에서 듀얼러티를 먼저 했는데 그때는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책에는 우리 지금 4판에는 21장이고 예전에 17년도에 사용했던 그 옛날 노트 총 교수님의 옛날 노트다 보니까 그게 아마 3판 책일 거예요. 19, 20으로 돼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 강의 부분 봤는데 2017년에도 이 부분을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듀얼러티 이런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상세히 설명을 안 해서 제가 오늘은 본래 in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constraint optimization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문제에서 지난번에 이제 proof of sketch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proof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뭐 범위에는 그 21장 inequality 조건 하의 constraint problem 어차피 포함이 안 돼 있었으니까 오늘 여러분 퀴즈에 도움이 더 되도록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만 있을 때의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을 좀 더 자세히 해보겠어요. 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오픈북, 오픈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사람한테 물으면 안 돼요. 아직은 뭐 아바타가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하여튼 어쨌든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누구한테 배우면 절대 되지 않아요. 받으면 안 돼요. 자, 이 노트는 지난 시간 걸 가져왔는데요. 일단 빨리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나누는 방법은 학기 초에 했듯이 크게 그 교과목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산 최적화 그다음에 뭐 보통은 이제 그냥 최적화 개론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산 최적화는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나 산업경영공학과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 뭐 디시전 파라메타, 컨트롤 파라메타, 디시전 베리어블, 디시전 벡터 뭐라고 부를 때 특히 이것이 찾고자 하는 것이 벡터나 뭐 스칼라일 때 어떻다고요? 예, 그것이 속하는 컨스트레인트 셋이 디스크리트 셋이에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만 가능하다. x 값으로 인티저만 가능하다. 아니면 x 벡터의 엔트리들로 엘리멘트들로 자연수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스크리트 반대말이 컨티뉴어스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디스크리트의 반대말은 뭐 non discrete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continuous optimization이라고 하면 보통은 뭘 imply 하냐면 constraint set이 어쨌든 continuum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벌이라든가 리얼 넘버로서 아니면 뭐 r to the n에서 어떤 뭐랄까요? 뭐 큐브라든가 예를 들면 하이퍼 큐브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컨티뉴어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면 디퍼런시에이션도 뭐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discrete continuous라고 나눌 때는 그 셋이 countable 셋이냐 아니면은 이제 uncountable 셋이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uncountable 셋 중에서도 uncountable 셋 중에서도 isolated 포인트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갑자기 이게 전체 과목 리뷰로 돌아갔는데 셋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의 집합 있잖아요.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discrete 셋이에요. discrete 셋의 셋은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countable 셋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뭐 0, 1, 2 이런 것도 discrete 셋이죠. 일단 셀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번호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discrete 셋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countable 셋의 반대말은 uncountable 셋이에요. 그런데 이 uncountable 셋에 예를 들면 뭐 리얼 넘버 집합 또는 얘의 어떤 뭐 n승, 컴플렉스 넘버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continuous 셋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얘는 countable 셋이죠. 그런데 유니언 한 다음에 뭐 5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직선상에서 생각하면 5만 덜렁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걸 continuous 셋이라고 보통 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베리어블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x와 y를 찾는 어떤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있는데 예를 들면 x는 리얼 넘버고요. y는 인티저예요. 뭐 특히 이제 내추럴 넘버예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게 이산 최적화 문제 같지만 다른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연속 최적화 같잖아요. 이럴 때는 뭐 믹스트 베리어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뭐 믹스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부 4학년 때 설계 과제를 할 때 유도 전동기를 어떤 간단한 스펙만 입력해주면 나머지 스펙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이렇게 설계 수치를 뽑아내는 본래는 도면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그까지는 못하고 그런 프로그램 짜는 논문을 쓰다가 그때 이제 최적화를 모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최적화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 강판이라든가 철판이죠. 뭐, 유도 전동기에 보면 이렇게 쇳덩어리 같지만 그걸 주조하지 않고요. 큰 것들은 강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맞춰요. 만들어요. 그냥 쇳덩어리를 주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강판 얇기가 두께가 KS 규격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도선의 길이는 제가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는 도선의 길이에요. 상관없는데 Y가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하다가 아이고야 아주 귀찮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잘 못했죠. 네,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continuous optimization 하고 있어요. discrete 아니고 mixed도 아니고 continuous optimization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constrained optimization과 unconstrained가 있는데 사실 unconstrained라고 해서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x가 예를 들면 어떤 뭐 r의 원소이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또 줄이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constrained optimization은 일반적인 general한 set constraint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functionally constraint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functionally constraint로 한정해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functionally constraint라는 것은 equality constraint 펑션과 inequality constraint 펑션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set 오메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다고 했어요. 각각을 보면 H1이라는 Rn into R인 스칼라 밸류드 펑션 of x를 제로로 만족하는 x들의 집합 인터섹션 H2를 0으로 하는 x들의 집합 인터섹션 닷닷닷 해서 HM을 0으로 하는 x들의 집합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equality constraint에 의한 집합들이고요. 이게 또 인터섹션에서 이번에는 G1을 0 이하로 하는 x들의 집합 인터섹션에서 G sub P of x를 0 이하로 하는 x들의 집합 이렇게 해서 constraint set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 특히 이제 이 챕터 20이죠. 우리 4판에서는 그 옛날 3판에서는 19 챕터인데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만 있는 걸로 생각을 먼저 하고요.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또 m이 1일 때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m이 1일 때, 즉 equality constraint 펑션이 하나 있을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m개가 있을 때로 확정하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constraint set만 continuum이고 우리가 equality constraint 펑션 하나로 constraint를 준다가 아니라 거기서 또 어때요? 예, 추가적인 어떤 smoothness assumption을 도입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smoothness assumption이 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미분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분과 관련된 smoothness assumption이었어요. 그래서 objective function f가 예,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고요. 그 다음에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도 한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 이런 가정을 두기로 했어요. 일단 미분을 쓴다는 것은 뭐죠? 미분을 쓴다는 것은 선형 근사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f를 선형 근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어때요?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면 little o 펑션을 써서 선형 근사가 되죠.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한 다음에 little o 펑션을 리메인더로 써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조건 하에서 그 necessary condition류를 먼저 도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necessary condition류를 유도할 때는 어떤 개념을 도입한다고 했죠? 예, feasible direction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죠. feasible direction. 예. 그래서 이제 feasible direction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feasible direction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feasible direction은 직선이잖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그 직선 방향으로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면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제외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했어요.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지점에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그 제가 convex optimization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고 아마 다다음 시간쯤에 다룰 텐데 convex optimization problem에서는 constraint set이 convex set이기 때문에 이 feasible direction으로 움직이면 어때요? 예, 모든 다른 constraint set 하에 있는 다른 점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게 necessary condition이 어떻게 하다 보면 objective function에 대한 조건도 넣고 하다 보면 예,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를 항상 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어요? m이 1일 대로 한 다음에 m이 1일 대로 한 다음에 사실 proof를 한 건 아니고요. sketch of proof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여기도 있듯이 먼저 이 constraint set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한 거예요. constraint set 오메가는 어때요? h of x를 0으로 하는 Rn의 부분집합. 그렇죠? Rn의 부분집합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h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썼는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h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결과를 유도하려고 하니까 그 근처에서 볼 거예요. x 스타에서. 그래서 x 스타가 feasible하고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스타는 이 x 스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first order approximation 한 공간,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았던 고대인이라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요 h를 어때요? x 스타에서 선형 근사를 하죠. affine 근사가 아니냐 싶은데 선형 근사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feasible 하다고 했으니까 x 스타가 우리 equality constraint 가정 하에서 그 정의 하에서 f of x 스타가 제로예요. 따라서 hx를 테일러 전개를 하면 제로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뭐 2차 이렇게 갈 텐데 제로차가 0이에요.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평면 근사라니까 리토로를 다 날리고 나면 결국은 hx를 우리가 어떻게 근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affine 근사는 맞네요. 그렇죠? affine approximation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을 만족하는
어떤 평면이 얻어지죠. 하이퍼플레인이 얻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케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잡한 어떤 공면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졌다고 보지 않고요. 그냥 X 스타 근처에서 나의 컨스트레인트 셋은 어떤 하이퍼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이퍼플레인이다. 그러면 하이퍼플레인이다라고 하려고 딱 보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제로면 저게 하이퍼플레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전체 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 가정을 더 넣기로 했어요. X 스타에 대해서 모든 피저블한 로컬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모든 로컬 미니마이즈 X 스타가 아니라 그레드 H 오브 X 스타가 제로 벡터가 아닌 걸로만 한정하고 내가 necessary 컨디션을 유도하려고 해요. first order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또 뭐냐면 레귤러라는 컨디션을 도입하는데 m이 1일 때는 지금 본 것처럼 레귤러라는 것은 그레디언트 오브 h of x 스타가 제로 벡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반드시 기억해 둘 게 뭐냐면 이 하이퍼플레인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하이퍼플레인에서 내가 어떤 x 스타라는 지점이 있어요. 하이퍼플레인 상에 거기서 내가 어떤 d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네거티브 d 방향으로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feasible이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이것보다는 뭐 movable이라는 말이 더 맞는데 어쨌든 뭐 그냥 일단 하이퍼플레인으로 근사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feasible 한 디렉션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엑스타가 레귤러하고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지만 FONC 타입 컨디션을 유도할 거니까 리절트를 feasible direction D에 대해서 X스타에서의 feasible direction에 대해서 어떠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건데 하나씩 씁니다. 그래서 먼저 레귤러하다는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레귤러하다는 것을 사용하면 이 feasible direction D가 feasible direction이라고 하면 D가 feasible 하면 네거티브 D도 feasible 하다. 그 다음에 얘들이 어떠하다고요? 어떻다고요? 예, 요 조건을 만족하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이거는 뭐죠? H를 아까 H를 평면 근사를 했더니 요렇게 됐잖아요. 요거 이퀄 제로 이렇게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x-x 스타가 D니까 그레드 H 트랜스포즈 D 하면 0이죠. 그래서 요 조건은 아까 평면 근사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그레디언트는 제로 벡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하니까 오브젝티브 펑션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x 스타에서의 함수값 더하기 first order correction 텀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레드 오브 f x 스타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x-x 스타 그 다음에 리틀러 오브 x-x 스타의 그냥 투놈의 1승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약 이 조건이 성립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양수거나 음수죠. 예. 맞습니까? 0이 아니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양수거나 음수인데 얘가 0으로 가는 속도보다 얘가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얘가 빨리 없어지니까 얘가 요거에 대해서 무시할 만하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양수다. 그러면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feasible direction D에 대해서 저게 양수면 그래 그 방향으로 가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X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 맞네 할지 모르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D가 feasible하면 네거티브 D도 feasible 하니까 금방 잠깐 로컬 미니마이저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roof by contradiction에 의해서 요 조건이 얻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까지는 뭐 이해가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feasible direction이 되려면 그레드 H와 수직해야 되고 feasible direction이 그 다음에 얘가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려고 하니까 그레드 F와 내 feasible direction을 내적에서 0이 되어야만 한다. 뭐 이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 벡터와 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평행하다. 그렇죠? 그럼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좀 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왜 저거를 프루프 오브 스케치라고 했는지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돼요. 지금 요 그림은 일부러 있잖아요. R2에서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R2에서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X 벡터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decision variable이 2dimensional 벡터예요. 그리고 함수 f는 2dimension에서 당연히 실수로 가는 거고, 그럼 h도 2dimension에서 실수로 가는 건데 하나씩 봅시다. 자, h of x가 0이라는 게 이제 constraint set이잖아요. constraint set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가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 2D에서는 이렇게 한정하면 어떤 커브가 되죠. 2dimensional 펑션사에서 커브가 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x 벡터는 요 선상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선상에만. 그 다음에 우리의 클레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선상에 있는 어떤 x 스타 여기 보이죠?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뭘 보일 거냐면 여기서 두 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있죠. 하나는 h의 그레디언트 벡터고 하나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레디언트 벡터인데 걔들이 평행 안 하면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한 것이 모순이다. 이걸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루프 오브 스케치에서 했던 것과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섬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섬세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D라는 벡터가 feasible한 디렉션이다 그러면서 사실 feasible 안 한데 어쩌고 했던 걸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H 커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커브에서 그레디언트 벡터 at x 스타라는 건 뭐예요? 항상 여기서 탄젠트 라인을 그은 다음에 거기 수직한 거죠. 2D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그레디언트 벡터가 돼요. H에.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직한 방향은 뭐예요? 수직한 방향은 지금 요 접선 방향밖에 없죠. 2D니까. 2D니까. 알겠어요? 3D 되면 헷갈려요. 2D니까 이 방향이거나 이 방향밖에 없죠. 반대 방향. 맞습니까? 예.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지금 X 스타에서 이 D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엡실론 알파나 베타를 곱해도 어때요? X 스타 더하기 알파 D 해버리면 이게 오메가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feasible 디렉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feasible 디렉션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feasible 디렉션은 constraint set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 저기서는 feasible 디렉션이 없어요. 사실 X 스타에서는 지금 이 R2에서 X가 정의되고요. H가 이렇게 정의되는 X 상황에서 저 X 스타에서의 feasible 디렉션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도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벗어나 버리죠. 오메가를. 그래서 사실 feasible 디렉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편의상 아까 평면이라고 가정해 놓고 끝에 보면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을 constraint set이라고 가정해 놓고 제가 feasible 디렉션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 엄밀한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트릭이 도입되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트릭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미적분학 시간에 이런 걸 한 거예요. 어떤 걸 도입하냐면 x라는 x of t라는 어떤 싱글 파라메타 벡터 밸류드 펑션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xt,t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r into r 여기서는 2겠죠. 왜냐하면 x 벡터가 2디멘셔널이니까. 왜냐하면 t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평행이상 일부러 t에 0을 넣으면 이게 x 스타가 되게 할 거예요. x 스타가 r2에 들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시간 파라미터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벡터를 도입할 거냐면 저 컨스트레인트 셋 안에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타임 제로에서 x 스타에 위치하는 x of t라는 걸 도입할 거예요. 펑션을. 그리고 우리가 또 얘를 당연히 t가 움직이더라도 어때요? 컨스트레인트 셋 안에 있게 만들고 싶죠. 그래서 이거 제로 for all t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x of t에서 t를 뭘 넣더라도 저 오메가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하나만 있게 그렇죠.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타임 제로였는데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가 타임 제로였는데 시간이 가면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가는 x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x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여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도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편의상 어떤 걸 도입할 거냐면
요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잖아요. 각각을. 이것을 이제 뉴턴의 표기법에 쓰면 이렇게 x 도시죠. 얘가 제로 벡터는 안 되게 할 거예요. 모든 t에 대해서. 이런 거 도입할 수 있거든요. 등속도로 움직이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맞습니까? 그래서 요런 프로퍼티를 갖는 걸 도입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미분만 뿐만 아니라 편의상 그냥 x는 또 역시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한 펑션으로 가정을 할 거예요. 예. 뭐 그런 건 존재하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t의 함수로 바꿔놓고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은 x of t라는 점을 도입해요. 싱글 파라메터. 싱글 파라메터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루프를 봅시다. 프루프는 두 단계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feasible direction 얘기했는데 feasible direction은 아니라도 저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에서도 여전히 증명 안 했던 거 있잖아요. 서로 수직하면 공통의 어떤 디렉션에 수직하면 둘 다 평행하다. 이거 증명 안 했잖아요. 그걸 할 거예요. 자, feasible direction 대신에 이제 이상한 걸 도입하는데 말했지만 any x of t such that 일단 constraint set 안에 이 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 제로에서는 x 스타고요. 우리가 체크할 그 로컬 미니마이저라고 클레임한 것을 체크할 x 스타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미분한 것은 제로 벡터가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미분하면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요 1번에서 딱 보자마자 협성함수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t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x라는 게 x of t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에 x of t라는 벡터가 나오고 여기에 f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f of x of t가 나오죠. 얘는 편의상 우리가 phi of t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의 first order 조건 그레디언트를 쓰고 싶으니까 사실 전체 이 함수 즉 phi의 미분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hi of t를 일개 미분하는 걸 생각하면 어때요? 체인 룰에 따라서 이 전체를 일종의 선형근사하는 것은 얘를 선형근사하고 얘를 선형근사한 것의 곱이다라는 것이 바로 체인 룰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선형근사한 것은 당연히 x 도시 나오겠고 얘를 선형근사하면 그레드 f가 나올 텐데 이게 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h죠. 죄송합니다. h죠.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h부터 할게요. h가 될 테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h는 스칼라죠. h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h의 그레디언트 내적 그다음에 x의 미분, 시간 미분. 그런데 오른쪽은 뭐예요? 이퀄 제로니까 미분하면 상수죠. 맞아요? 네, 그렇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맞는지 다시 볼게요. 네, 맞아요. 이건 제로인데 제가 왜 벡터로 써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로예요. 그리고 이건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심사가 뭐예요? t 이퀄 제로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제로를 집어넣으면 일단 요 값이 뭐가 되죠? x 스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레드 h of x 스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x 도 제로인데 얘를 그냥 편의상 제가 d라고 놓을게요. 아까 뭐 feasible direc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feasible direction은 아니죠. 그냥 미분값이죠. 그런데 요 x라는 점 포인트를 도입했더니 시간 함수를 도입했더니 feasible direction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디렉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h의 그레디언트와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할 거는 좀 전에처럼 요 x가 또 들어가고 여기서 이번에 f일 때 또 체인 룰을 도입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phi를 뭐라고 부르냐면 f of x 요 녀석이죠. 얘가 phi죠. phi of 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f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고 x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면 phi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분을 하고 little o를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phi of t는 phi of 제로에 phi prime of 제로 times t 그다음에 little o of 절대값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phi of 제로는 f of x 스타고 그다음에 phi prime of 제로는 어떻게 되죠? 그게 요 녀석이죠. 체인 룰에 따라서.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의 선형근사. 근데 이게 뭐예요? 아까 D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어떻게 되죠?
예, 그레드 F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리틀 O인데,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는 제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녀석이 제로가 아니라고 하면, 말했지만 얘가 플러스라고 하면 언뜻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요 반대 방향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지금 음수를 곱해도, 마이너스 곱해도 그레드 H, 죄송합니다, 그레드 H 오브 X 스타 트랜스포즈 네거티브 D도 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결론은 위에서 스케치했던 거랑. 그러니까 위에서 스케치했던 거는 아예 그냥 그 X 스타에서 내 컨스트레인트 셋이 그 하이퍼 플랜이다라고 하고 구한 거고요. 여기서는 하이퍼 그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대신에 무엇의 도움을 얻었어요? 요 x라는 벡터 밸류드 타임 펑션이 도움을 받아서 똑같은 걸 유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d가 그렇잖아요. a라는 벡터와 수직하고 d가 b라는 벡터와 수직해요. 그리고 a, b, d는 다 여기선 2 디멘션에서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a와 b가 평행하다. 이걸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여러분이 널 스페이스, 뭐 칼럼 스페이스 이런 거 배운 거 생각하면 사실 너무 당연해서 이걸 증명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이제 2D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고요. 2D에서는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without loss of generality, 어떻게 하냐면 제가 a를 그냥 1,0이라고 하겠어요. 예, 로테이션 하면 되잖아요. 코드닛을. 그러면 A의 펄프, 즉 A의 수직한 거 벡터는, 유닛 벡터는 0,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B를 우리가 A의 어떤 알파, 그다음에 A 펄프의 베타로, 즉 B를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B랑 D를 내적하면, 네. 그리고 참고로 A와 D가 내적에서 제로라고 했으니까 A는 지금 1,0이잖아요. D는 그러면 0,D여야죠. 0,D. 그래서 이렇게 내적을 해보면 얘는 0이고 베타 D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D는 일단 0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베타가 0이 아니면 이 곱이 0이 될 수가 없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베타 성분이 있으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성분이 없어야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B도 요 A 방향 성분밖에 없죠. 따라서 A가 B에 평행하죠. 그래서 2 디멘션일 때는 사실 너무 간단하고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D 벡터예요. 이 D 벡터에 A가 수직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거밖에 없죠. 이 방향밖에 없죠. 그 다음에 D 벡터에 B도 수직해요. 그러면 이 방향이나 이 방향밖에 없으니까 A와 B는 평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 디멘션일 때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3 디멘션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I축, J축, K축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D가 있어요. 어떤 D가 있어서 얘랑 수직해요. 그 다음에 얘랑 수직하죠. 그렇다고 해서 얘랑이 수직한가요? 여기서는 수직하게 그렸죠. 네. 이게 사실은 다 수직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책에서는 뭐 보면 널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하다가 저 부분은 증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오소고넬러티라는 게 있어요. 민 스퀘어드 에러 에스티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칼만 필터 할 때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를 쓰려고 제가 아예 그냥 좀 더 m이 1이 아닌 것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셋이 이제 m개일 때로 넘어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m개예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어떤 m개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레귤러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h1 of x 스타, h2 of x 스타, hm of x 스타가 단지 제로 벡터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얘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알겠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그걸 만족하는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하는 그런 걸로 유도를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h들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또 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귤러 로컬 미니마이저 해서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이제 아예 평면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feasible direction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평면이라고 하면 요 그래드 H1과 D도 수직이고 그래드 HM과 D도 수직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쓰면 이 그레디언트 벡터들을 이렇게 트랜스포즈하면 로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우로 쌓아요. 그것과 D가 곱해지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H of X 스타 죄송합니다. H of X라는 벡터 밸류드 시그널의 얘는 뭐죠? 자코비안 매트리스죠. 그렇죠? 예. 자코비안 매트리스고 이걸 이용해서 스케치예요. 이거는 f of x는 이제 f of x 스타에다가 그래드 f고 그다음에 어떤 x-x d고 리틀 o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c1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f를.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요를 얘를 이제 feasible direction처럼 생각해서 d라고 놓으면 어떻다고요? 얘가 훨씬 빨리 0으로 가니까 만약 얘가 양수면 미니마이저 같지만 또 뭐예요? D 반대 방향도 feasible 하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이건 거예요. 이제 얘를 만족하는 모든 D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implies 얘가 돼야 되죠. 예. 그것이 뭐랑 같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게 그레디언트 벡터가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컨스트레인트 펑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의 그레디언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인데 그 전에 뭐예요? 똑같이 또 어때요? 또 똑같이 리거러스하게 먼저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뭐 복습할 겸 반복을 하면 x라는 것을 도입을 해요. x of t라는 벡터 밸류드 타임 펑션.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h에 대해서 x를 넣으면 제로 벡터가 돼요. 이제는 아까는 스칼라였죠. 그래서 자코비안 그다음에 미분해 보면 x 돗 제로가 0이에요. 참고로 우리는 당연히 x0에서 x스타가 나오게 할 거고 x 돗에서 0이 아닌 그런 x of t를 잡을 거예요. 그다음에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phi of t를 생각하면 이제 또 똑같이 little o를 써서 또 모순이다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이제 feasible direction이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얘가 feasible direction은 아닐 수 있죠. 저쪽으로 움직이면 벗어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알파만큼 저희 디렉션에 곱해도. 하지만 여기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x of t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여야 될 건 이거예요. 보여야 될 것은 어느 경우든 모든 d에 대해서 어디에 속하는? 여기에 속하는 d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오브 f와 그 d가 0이면 어떻다고요? 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요 녀석의 로우들이죠. 로우들을 다시 칼럼으로 세운 요 녀석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레인지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보이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미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R to the n을 잡아요. 왜냐면 우리가 x가 R to the n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편의상 우리는 3차원밖에 못 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까 그레드 H1 그 다음에 X 스타라는 이게 벡터죠. 이것과 그레드 H2 X 스타 해서 또 해서 그레드 HM X 스타라는 벡터. 얘들은 다 어디 속해요? 얘들도 R to the n에 속하죠. 맞습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 요 평면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 있는 요 녀석들에 들어있다고 해보세요. 사실 이제 두 개면 간단하죠. 근데 m개라도 그냥 편의상 여기다가 m개의 차원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때요? 요 지금 xy 평면처럼 보이는 요 바닥 평면이 어때요? 얘의 span of 요 벡터즈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R of 그레드 H1 X 스타 해서 그레드 HM X 스타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 그렇죠? 얘들이 각각 칼럼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칼럼 벡터로. 그 매트리스의 레인지죠. 이 스팬이. 그렇잖아요. 요거는 알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이 이 과목의 처음에 프릴리미너리 그걸 다시 봐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뭐 모순이다 이런 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요? D라는 벡터가 이제 어떻다고 했어요? D라는 벡터는 어떤 벡터라고요? 요 모든 녀석들과 수직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D라는 벡터가 요 그림에서는 요쪽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어떤 요런 벡터예요. 요런 벡터. 뭐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일단 D는 요런 벡터예요. 네. 여기서는 D가 마치 D로 가능한 D로 가능한 벡터들의 디멘션이 1인 것처럼 그려졌지만 사실 요게 m 디멘션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m 디멘션이고 엄밀히는 얘는 뭐예요? n-m 디멘션이에요. 사실은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예요. 편의상. 우리는 3차원 그림을 2차원에 그리는 것 정도밖에 못하니까. 아시겠죠?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와요. 통신 최적화할 때 뭐 칼만 필터 뭐 MMSE 업파인 뭐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에. 자, 이제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D가 요 span of gradient of H들에 속한다. D가 죄송합니다. 지금 수직이다. 그렇죠? 네, 속한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직이다는 요렇게 나타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D가 또 어떻다고요? 이런 D가 그레디언트 벡터와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그레디언트 벡터와 수직이다. 그런데 그레디언트 벡터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많이들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여기 공중에 떠 있는 요걸로 먼저 잡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요 성분과 그러니까 요 그레드 H들로 스팬할 수 있는 성분과 그다음에 요 D 방향 성분, 요 성분 있잖아요. 수직한 요걸로 쪼갤 수 있죠. 둘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요 점이 있으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요 D가 이 녀석과 수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았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요 성분은 수직이 되죠. 그런데 이 성분은 어때요? 나란하잖아요. 예, 그렇죠? 요 성분은 나란하잖아요. 엄밀히는 나란하다기보다는 어때요? 예, 수직이 아니죠. 수직이 아니라서 어떻게 돼요? 내적하면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분이 0이 아닌 이상은 얘랑 내적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내적해서 0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이 성분이 없어야 돼요. 이 성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레디언트 오브 F라는 게 여전히 요 플레인 상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레디언트 오브 F가 결국은 얘로 스팬되는 스페이스 상에 있고 따라서 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예, 처음에는 어려운데 말했지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맨날 반도체 회로만 할 거 아니고 티어리와 관련된 걸 뭐 AI든 여러분 AI 좋아하니까 AI 해도 나와요. 이거는 오소고넬러티 프린서플은 컨트롤, 시그널 프로세싱, 커뮤니케이션스 저는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도 시그널 프로세싱이죠.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이 그림은 끊임없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익숙해지세요. 예. 따라서 결국은 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까 투 디멘션에서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란하다는 아니고 그렇죠. 스팬 된다로 바뀔 뿐이고 요 그림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고자 했던 거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약간 모순적인 feasible direction이 아닌데 feasible direction인 양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핵심이 뭐였어요? 핵심이 리거러스하게 하는 핵심이 여기 나오죠. 이 녀석을 도입하는 거.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레드 H 들과 수직한 어떤 벡터 x 돗 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한 커브가 여럿이기 때문에 모든 그걸 만족하는 어떤 벡터 D로 생각하는 거죠. x 돗 제로뿐만 아니라 그걸 만족하는 모든 D가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레드 F와 내적해서 제로가 되려면 그 다음 스텝이 뭐였어요? 그 다음 스텝이 제로가 안 되면 일단 로컬 미니마이저가 아닌데 그래서 로컬 미니마이저 되려면 어떻다고요? 그 말을 그냥 그레드가 제로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나타내면 이퀴벌런틀리 뭐라고요?
그래드 H들로 그래드 F가 스팬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는 원 디멘션이고요. 죄송합니다. n 디멘션일 때의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D로 썼으니까 헷갈리는데 D로 안 쓰고 하면 어때요? 그래드 F of X 스타 더하기 시그마 람다 스타의 I 상수죠. 그 다음에 그래드 HI의 X 스타. 그래서 I는 1에서 M까지 하면 0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right hand side로 넘겨보면 이 left hand side가 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그 LMMS 얘기할 때 그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방식이 실제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운 거예요. 리니어 엘지브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오늘은 끝낼 거예요. 이니퀄리티는 해봤자 제 생각에 다음번 퀴즈 볼 때 오히려 더 헷갈릴까 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2017년에 다 설명한 줄 알고 그랬더니 2017년에도 그냥 책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탄젠트 스페이스 이런 걸 다 설명을 할게요. 자,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항상 이런 용어가 나오면 탄젠트 스페이스 오브 wha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탄젠트 스페이스 at이에요. 어떤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인데 그냥 뭐 예를 들면 n 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의 점을 아무거나 주고 k 탄젠트 스페이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점과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어떤 지금 함수가 있어요. 예. 또는 함수들이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함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들? 우리가 물론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로 사용하는 h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함수가 m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h1 of x라는 함수도 있고요. 또 돼서 up to h sub m of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들을 주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의 evaluation 했을 때 얘도 제로가 되고 이 끝까지 다 제로가 되는 어떤 x 스타에서의 그래서 a point x on the surface라고 해놨는데 이건 뭐 on the set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요 셋 안에 있는 요 이퀄리티는 모두 만족하는 x들의 집합 안에 있는 x 스타죠. 그러니까 이걸 다 만족하죠. 이렇게 제로로. 예. 그런 점의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는 접이라잖아요. 접하다 할 때, 접선할 때 탄젠트 라인 이렇게 하듯이 이 탄젠트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각각을 어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이퍼플레인으로 근사를 해요. 얘를 다 하이퍼플레인으로 근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퍼플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걔들의 교집합을 생각해요. 근데 교집합을 생각하면 당장 어떤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차원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플레인이 하나 있고 플레인이 있으면 어떤 직선이 생기죠. 3차원 공간에서. 맞아요? 예. 그런데 걔를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이동시켜요. 그러면 그렇게 이동시키고 나면 걔는 이제 서브 스페이스가 되죠. 참고로 원점을 안 지나면 서브 스페이스는 아니죠. 제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잖아요. necessary 컨디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탄젠트 스페이스는 뭐냐면 여기서의 접평면 탄젠트 플레인, 그렇죠? 요 하이퍼플레인에서 이 하이퍼플레인들의 교집합인 하이퍼플레인들의 교집합인 하이퍼플레인이 있죠.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걔들을 원점을 지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요 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뭐예요? 여기 써놨지만 이거죠. 그래드 H1과 H1 evaluated X 스타를 내적하면 제로가 되는 Y들. 그 다음에 H2의 그래드, HM의 그래드와 내적하면 제로가 되는 Y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를 어떤 매트리스로 보면 뭐예요? 예를 들면 HY는 제로니까 H에 대한 무슨 스페이스라고 해요? 널 스페이스라고 하죠. 곱해서 제로가 되는, 널이 되는. 예, 그래서 널 스페이스. 근데 이게 뭐로 돼 있어요? 각각의 로가 그래드의 트랜스포즈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탄젠트 스페이스. 왜냐면 이건 서브 스페이스니까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널 스페이스 오브 매트리스 DH다. 예, 자코비안 매트리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서브 스페이스예요. 서브 스페이스. 그다음에 서브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우리가 가정을 할 때
h들이 어때요? 요 x 스타에서 레귤러하다고 하면 레귤러하다가 뭐예요? 제로 벡터가 아니고 그레디언트 벡터가 그레디언트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이 로의 수만큼 그렇잖아요. 로의 수만큼 지금 랭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요 널 스페이스는 캡 n에서 그 로의 수를 뺀 것만큼이 디멘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이 있고요. 예, 탄젠트 플레인이 있었고 걔를 원점으로 이동한 것이 탄젠트 스페이스다. 그래서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오메가예요. 캐피탈 오메가. 컨스트레인트 셋이에요. 그럼 그 상에 있는 요 x 스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탄젠트 플레인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원점으로 슝 이동한 것이 요 다음 페이지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던 탄젠트 플레인을 원점으로 그냥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것을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냐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노멀 벡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노멀 벡터들. 예. 그래서 이 노멀 벡터들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 R of 그레드 H1 X 스타 벡터죠. 따따따 돼서 그레드 HM X 스타. 그래서 뭐냐면 요 노멀 벡터들로 스팬되는 그렇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는 스페이스 있잖아요. 걔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노멀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멀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거 뭐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고요. 요 방향이 노멀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앞으로 나올 그 오소고넬러티 프린시플에 나올 이 그림으로 안 하고 그냥 리니어 엘지브라 순순히 리니어 엘지브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플레인이 탄젠트 플레인, 요 플레인이 노멀 스페이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예. 다시 얘기하지만 요게 뭐 오메가라고 놔도 되고요. S라고 놨지만 요게 탄젠트 플레인, 요게 노멀 플레인이죠. 예. 노멀 플레인이라고 NP라고 해놨네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옮겨서 탄젠트 스페이스, 얘를 옮겨서 노멀 스페이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요 그레드가 여기 떠 있으면 뭐가 문제 생기죠? 이쪽이랑 내적에서 0이 안 되니까 모순이고 따라서 여기에 속해야 된다. 그레디언트.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레디언트가 어때요? 요 그레디언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바로 라그랑주 컨디션즈의 뭐예요? 트리비얼하지 않은 얘는 트리비얼하죠. 그렇죠? 컨스트레인트 셋에 속하는 엑스스타니까 넌 트리비얼한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스페이스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그젬플들이 나오는데 제가 숙제를 내줄까 하다가 내주는 게 좋겠어요? 안 내주는 게 좋겠어요? 네. 숙제는 사실 뭐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그젬플을 여러분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장인데 어쨌든 옛날 기준으로 19.1 이그젬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한 거죠. 중학교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안 하고 전부 직선으로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는 뭐 요 접하는 선을 찾은 다음에 뭐 최대와 최소화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2차원 평면상에서 하나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있죠. 펑션이 뭐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주고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하나 찾아보시오. 하나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 of x1, x2는 뭐라고 해야죠? x2 빼기 x1 하면 안 되죠. 빼기 1까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equal 제로를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이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g도 하나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gx1, x2는 x1 더하기 x2 빼기 2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음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inequality constraint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따르면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죠. 여기다 뭐 상수배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5배 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양수배를. 하지만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고등학교 때 보면 우리 수능이나 이런 데도 이거 푸는 거 나오죠. 열심히 풀면 되겠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포물선을 옮겨가면서 얘가 포물선이잖아요, 그렇죠? 옮겨가면서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과서 20장에 우리 사판 20장에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그젬플들이 몇 가지씩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넘어가고요. 예, 요 이그젬플이 이제 있는데요. 요 이그젬플 봅시다. 이번에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지금도 R to the 2에서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equality constraint 펑션은 저렇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어때요? 레벨 셋들이 동시모원이 되죠. 간단해요. 그다음에 얘는 h of x는 어떻게 돼요? 보면 다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놓으면 타원이 되죠. 타원이. 그래서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그다음에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거겠네.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셋이 요 타원 상에 있어요. 타원 상에. 내부가 아니고 타원 선상에. 맞습니까? 네, 타원 선상에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찾으래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뭐 다 설명이 있어요,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귤러 하냐, 모든 피저블 포인트가 레귤러 한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그다음에 지난 시간 이렇게 배운 거는 레귤러 하고 로컬 미니마이저이면 어떻다고 하는 네서서리 컨디션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컨스트레인트 셋에 레귤러 안 한 게 있으면 레귤러 안 한 것들은 따로 다 모은 다음에 일일이 체크를 해야죠. 그렇죠?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레귤러 하다는 것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해서 구해봐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요 이그젬플도 상당히 괜찮아요. 요 이그젬플도 이번에는 이제 x가 R3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근데 딱 보면 이제 시메트리가 있죠. 여기는 시메트리.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 풀 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x, y, z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x1, y, x2, x3지만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죠.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어떤 x1 스타, x2 스타, x3 스타가 해면은 그거를 서큘러 그게로 그냥 뭐 임의로 그렇죠. 서로 위치를 바꾼 것도 솔루션인데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뭐 다 같지 않을까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다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다고 넣으면 어떤 뭐 y의 y 제곱의 3배는 1이고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얘 3승인가요? 뭐 3루트 3분의 1 뭐 이렇게 되나? 최대값이.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최소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만 에이 뭐 맞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하죠.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는 어때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딱 하나 있죠. 여기서 스칼라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그래서 하나 도입하고 그냥 쭉 풀면은 답은 답은 맞았어요. 답은 맞았는데 잠깐 이 문제가 맥시마이제이션이었네요. 그렇죠? 사실 민인지 맥스인지도 몰랐죠. 그냥 시메트리 이용해서 풀었더니 똑같아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민인지 맥스인지 체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너럴 할 때도 이그젬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세요. 최대한 해보세요. 제가 숙제를 안 내주더라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탄젠트 스페이스 부분은 너무너무 헷갈릴 거예요. 처음 읽으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설명했던 그냥 이렇게 그은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요 평면이 그래드 H들의 스팬이고 요것이 거기에 수직한 거. 그래서 이게 노멀 스페이스, 이게 탄젠트 스페이스고 여기다가 3차원이라면 공중에 붕 뜬 그래드 F를 잡은 다음에 이게 요 높이가 요 프로젝션 하면 요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갈 텐데 요 벡터가 0이 아니면 여기 성분이 생겨서 결국 모순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D와 넌제로 D와 모순이 돼서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속하는 모든 D거든요. 모든 D. 임의의 D가 아니라 이게 여기에 속하는 모든 D예요. 주의할 거는.
그래서 결국은 요 성분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시작하자마자 퀴즈가 있을 거고요. 뭐 제가 최대한 트루 폴스로 해서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할 거고, 범위는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챕터 한 3개 정도였죠. 하지만 뭐 퀴즈 만들 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따라잡아서 기말고사 때 허둥지둥 안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되고요. 없는 학생들은 학번 이름 입력하시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